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3 우리 22번 지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자, one way 하나의 방법은 to begin 시작할, to define 정의 내리기를, myth 신화를 정의 내리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contextualize 뭐 하는 것이다? 맥락화하는 것이다. it 그것을 맥락화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이시 지칭하는 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myth겠죠? on a continuum 어디에서? 연속성에서 그것을 맥락화하는 것이다. 뭐의 연속성? 모든 이야기들의 연속성에서 그것을 하나의 맥락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constructed 구성된 of 뭐로 구성된 단어들로 구성된 이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의 연속성에서 그것을 맥락화하는 것이다. 자, 바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들은 시들, 현실주의적 소설, 역사들, 그리고 and so forth 그 등등등과 같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의 연속성에 있어서 그것을 맥락화하는 게 바로 신화를 정의 내리기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은 하이픈 것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모든 다양한 형태들인 of narrations 이야기들의 of an experience 한 경험의 이야기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인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경험의 이야기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의 형식이 시도 될 수 있고 현실적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역사물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등등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야기들을 맥락화하는 거죠. 자,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맥락화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신화로 정의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러한 신화의 정의랑 관련된 거는 바로 맥락화하는 것이고 자, 전체의 연속성을 가지고 맥락화하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들의. 오케이?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다 경험과 관련된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 만약 우리가 regard 뭐 하면 여기면 이러한 textual continuum 자, textual 하면은 뭐 문서상의 오케이? 뭐 글자로 이루어진 자, 그래서 이러한 글자로 이루어진 연속성을 여긴다면 뭐로서 여긴다면 regard A as B 자, 시각적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The metaphor 그 비유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microscope 현미경에 and 혹은 망원경에 그러한 비유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to epitomize 뭐 하기 위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다. 자,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극단적인 결말들을 of this narrative vision 이러한 시각적 이러한 이야기의 비전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떠한 모습을 됐니? 어떠한 이야기의 모습을 극단적인 어떠한 양쪽 끝쪽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대한 비유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되어진 어떠한 연속성 그럼 글로 되어진 연속성이 바로 뭐라고 했었지? 바로 여기 있는 시라든지 소설, 역사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하나의 시각적인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진짜로 시각적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러한 글로 쓰여진 연속물을 시각적 스펙트럼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거를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그치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면 그냥 약 극단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극단적인 양쪽 끝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현미경과 망원경에 대한 비유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자, 다음 이어서 봅시다. 3번 문장. The end 그 끝은 of the continuum 그 연속성의 끝은 that 그 연속성이 뭐냐 하면 deals 다루는 with the entirely personal 전적으로 개인적인 오케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만
다루는 그러한 연속성의 끝은 자, 그럼 개인 것만 다루는 글들이 뭐 있을까요? 현실주의적 소설 혹은 심지어 일기 같은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한 개일, 뭐 1인칭 시점의 소설이겠죠? 현실적 소설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일기, 이것도 1인칭 시점이잖아.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것만을 다루는 그 연속성의 결말. 그리고 뭐 솔립시스틱이라고 하면은 유아론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를 제외하고는. 그럼 나에게만 발생하는 이야기다. 즉 이러한 유아론적인 것만 다루는 이러한 연속성의 끝은 자, 그럼 연속성의 끝이 주어겠죠? 동사는 단수형. 그러면은 개인적이고 유아론적인 것만 다루는 이러한 연속성의 끝은 is the microscope, my boy다. 현미경이다. 그럼 우리 현미경의 특징은 어떤 거니? 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걸 현미경이라고 하잖아. 그럼 개인적인 것만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는 그 개인의 어떠한 생활이나 개인의 태도, 개인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니까 아, 현미경과 유사한 거구나.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장소이다. 어떤 장소? 내가 위치시킬 장소이다. 하나의 꿈 혹은 전체적인 주관적인 retelling 하면은 개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기. 좀 유식한 말로 개작. 자,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개작을 내가 위치시킬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연속성의 끝이 있는데 이 연속성의 끝이 개인적인 것만 다뤄. 유아론적인 것만 다뤄. 오케이? 자, 이런 글들은 우리가 비유라고 했을 때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현미경은 어떤 것이다? 하나의 꿈을 위치시키는 장소, 혹은 주관적인 개작을 위치시키는 장소인 것이다. 오케이? 자, some novels, 몇몇 소설들은 on this end, 이 끝에 있는, 이 연속성의 끝에 있는 몇몇 소설들은, 그럼 이 연속성의 끝에 있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니? 바로 있는 현미경 같은 이러한 소설들은 즉 개인에 대한 어떠한 경험을 주관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소설들은 may be contrasted, 대비될지도 모릅니다. with myths, 신화들과 대비될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신화와 대비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이러한 신화들은 이러한 개인에 관한 굉장히 유아론적인 것에 관한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화는.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해볼까? 5번 문장. They, 그들은 depend, 의존합니다. on the individual, 개인에 의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they가 그것들인데, 그것들은 개인에 의존한다. 그럼 우리가 개인에 의존하는 건 뭐일까? 몇몇의 소설들. 그죠? 앞에 있는 그 소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현미경 같은 소설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현미경 같은 소설들은 개인에 의존합니다. 캐릭터는 완전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캐릭터, 1인칭 시점이니까 캐릭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could only happen, 단지 발생할 수 있다. 이 한 사람에게만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적어도 단지 정말로 발생했다. 이 한 사람에게만 발생했다. 라고 그것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의 주관, 개인 경험에 대한 주관성이 담겨 있는 개인의 유아론적인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이러한 소설들은 결국에는 뭐인 것이다? 캐릭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자, 대부분의 신화들에서 자, 여기서부터 신화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6번 문장의 위치 삽입으로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삽입 문장으로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삽입 문제였었죠? 그렇죠? 예, 그럼 삽입 문제는 일단 좀 지워보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삽입 문제로 나올 때는 여기 있는 6번 문장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신화들에서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캐릭터는 except, 뭘 제외하고 in the broadest terms, 광범위한 용어들에서를 제외하고
어린 혹은 나이들은 현명한 혹은 멍청한 이러한 넓은 어떠한 용어에 있어서의 그 개념, 그렇지? 이러한 용어들을 제외하고 캐릭터는 doesn't count,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at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신화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could happen, 발생할 수 있다. to anyone,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신화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화의 특징은 한 개인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몇몇 소설들은, 자, 이거 순서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are more like myth, 더 신화와 유사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의 어떠한 주관적인 경험만을 다루는 이러한 소설 말고도 신화와 유사한 소설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than others, 그 다른 것들보다. 자, many novels, 많은 소설들은 assume, 가정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The drama, 드라마가 of a few representatives man and woman, 소수의 대표적인 남자 그리고 여자의 그 드라마가, 서사가 speaks, 말한다. 우리의 어떠한 인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말해준다. 됐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몇몇의 주인공들, 뭐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드라마도 있다. 우리 이러한 드라마는 앞에서 얘기했던 비유로 보면은 바로 뭐인 것이다? 텔레스코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신화와 관련된 비유 표현은 텔레스코프인 거고, 이러한 개인의 취지에 맞춰져 있는 소설들은 뭐에? 현미경, 그렇지? 마이크로스코프의 어떠한 그 비유랑 잘 들어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야기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화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연속성의 한쪽 끝은 그리고 다른 한쪽 끝, 이렇게 양쪽 결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양극단의 하나의 결말은 얘는 마이크로 스코프에 대한 비유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이 나머지 반대 끝 쪽에 있는 거는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비유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든지 혹은 일기 같은 거.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한다. 그럼 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렇지? 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어떠한 개작,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마이크로스코프한 이러한 소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캐릭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반면에 근데 요거랑은 좀 상반된 개념이겠죠. 자, 그럼 상반된 개념으로서 텔레스코프 같은 어떠한 것은 바로 미스이다. 자, 이러한 미스는 인간 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이런 것들을 미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캐릭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근데 이 뒷부분에서도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이러한 미스와 유사한 소설도 있다. 근데 이 미스와 유사한 소설인데, 그러면은 이 미스와 유사한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뭐 대표적인 남자, 여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어떠한 인간 전체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드라마를 묘사하는 이러한 노블은 신화와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어들도 이거 소재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정확하게 소재 판단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이다? 마이크로스코프한 소설, 텔레스코프 같은 미스. 자, 얘는 캐릭터가 중요하고 얘는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순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 어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글의 대입학 같은 것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22번 지문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지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With the exception, 예외를 가지고 예외와 함께 of the soap opera format. 우리가 보통 soap opera 하면은요, 드라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연속극. 오케이? 자, 연속극 형식의 어떠한 예외를 가지고 이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어디에서? 영국에서의 그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널리 운영합니다. 널리 방영합니다. 뭐로써? 짧은 방영 시리즈. 오케이? 즉, 단기 시리즈로서 운영이 됩니다. 오케이? 자, with as few as 6 episode, 6개 에피소드만큼이나 적은 걸 가지고 constituting, 뭐하는? 구성하고 있는. 자, 뭐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시즌을 구성하는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단기 시리즈로서 운영이 됩니다. 자, and 그리고 단지 하나 혹은 한 줌의 시즌들이, 짧은 어떠한 시즌들이 making up, 뭐하는? 구성하는 entirety, 전체를 of a program's run, 프로그램 방영의 그 전체를 구성하는 단 하나 혹은 아주 짧은 시즌들. 됐니?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단기 시리즈로서 방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이거 6개밖에 안 되는 에피소드, 그리고 하나 혹은 a handful of 하면은 한 줌에 얼마 안 되는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줌에 몇 개 안 되는 그러한 시즌들이 프로그램 방영의 전체성을 구성하는 이러한 시즌들. 됐어? with 뒤에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글의 소재는요, 영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영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은 단기 시리즈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단기 시리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에피소드,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단 하나의 시즌인 거고, 이렇게 단 하나의 시즌이나 혹은 몇 개 안 되는 시즌들이 프로그램 방영의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냥 영국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이어서 봅시다. 자, as a result, 결과로서 작가들은, 그러한 시리즈들을 위한 작가들이 can plot out. 그러면 plot out 하면 플롯이 이제 줄거리니까 얘가 동사 의미로 쓰면 줄거리를 짜다. out, 끝까지 줄거리를 짤 수 있습니다. prescribed, 처방된. 그러면은 처방된이니까 미리 정해진, PPM이에요. 자, 미리 정해진 endpoint, 결말들을 줄거리 짤 수 있습니다. Two stories, 이야기들의 before launching,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production,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들의 미리 정해진 결말들을 다 줄거리 짜 놓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 때문에 미리 정해진 결말이 제작 이전부터도 이미 다 줄거리로 짜여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보죠. 자, in contrast, 대조로 이러한 definite end 모델, 이러한 명확한 결말 모델의 대조적으로 아메리칸 네트워크 텔레비전, 미국의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infinite, 그럼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중간의 모델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럼 무한한 중간화 모델이 뭐지? 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wherein 그곳 안에 writers 작가들 for 뭐를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을 위한 작가들이 have to continually 지속적으로 devise 고안해야만 합니다. ways 방법들을. 자, 뭐 할 방법? to delay 지연시킬 그 이야기의 결말을 지연시킬 그러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야만 합니다. in order to keep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쇼를 방영 중인 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for over 20 episode 20개가 넘는 에피소드들을 위해 a season 한 시즌당 year after year 매년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또한 bearing 그럼 여기서는 keeping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심하는 동안에 in mind 마음속 안에 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다라는 걸 이렇다라는 걸 쇼가 could be cancelled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걸 at virtually 사실상 anytime 어떤 시기에도 그 쇼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는 동안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조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영국 드라마와는 다르게 미국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미안해요. 무한한 중간 모델. 그럼 중간에 따라서 중간에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중간에 계속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인피니티 미들 모델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고안해야 돼. 뭐를? 그 이야기의 결말을 지연시킬 방법을 계속 고안해내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인 것이다? 쇼가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뭐죠? 자, 20개가 넘는 에피소드 동안에 그리고 이것도 시즌도 또 매년마다 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쇼가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언제든지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지. 자, 이러한 미국 드라마의 특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개 명확하게 잘 구별이 되시죠? 자, as 러셀 데비스가 오케이? 이 사람 누구냐면은 영국의 스크린라이터 극 작가이자 텔레비전 프로듀서, 뭐 프로듀서인 이 러셀 데비스라는 사람이 said 말했던 것처럼 of 뭐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어떠한 그 리메이크에 대해서 그 자신의 쇼에 그 자신의 어떠한 드라마에 대한 미국의 리메이크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미국 버전을 새로운 쇼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다른 쇼이다. 자, 그럼 뭐 했어? 지금 영국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 했는데 이 리메이크한 게 똑같은 걸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미국 버전 어때요? 20개가 넘는 걸로 이제 새로이 완전히 각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쇼다. 영국 것과는 완전히 다른 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봅시다. 자, 심지어 before 이전에 they 그들이 had written 쓰기도 전에 하나의 단어를 썼기도 전에 22개의 에피소드 시리즈들은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바로 다른 개념이고 다른 그렇지 뭐 8개의 어떠한 파트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8개의 파트? 그럼 8부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영국에서는 8부작이었었나 봐. 자, 그럼 8부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는 from이라고 바꿔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22개의 에피소드 시리즈가 8부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쓰여지기 그 이전에도. 자, 그래서 had pp의 의미로 썼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이거 원래 요약문 하나 더 있는데 요약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자, 지금 영국 드라마 방식하고 미국 드라마 방식하고 따로따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드라마는 굉장히 짧은 6에서 8부작의 드라마인 거고 이 6에서 8부작이 하나의 시리즈가 되겠고 이러한 단기적인 시리즈로 전체적인 그 방영이 되는 거래요. 자, 근데 미국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20부작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시리즈가 되는 거고, 이러한 시리즈가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는 6에서 8부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결말이 어떻게 돼 있다? 정해지게 된다라는 건데, 자, 얘는 결말이 정해져 있어도 이러한 결말을 끌어내는 과정을, 그렇지, 결말이 끌어내는 과정을 계속 지연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중간에 내용이, 그렇지,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중간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영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도 리메이크가 되더라 하더라도, 리메이크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리메이크 된다고, 그러니까는 다시 만드는 거지,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냥 결말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요약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고정된 이야기의 결말 됐어요? 자, 고정된 이야기의 결말을 가진 영국 드라마와는 달리 미국 드라마 방식은 그 결말을 끌어내는 과정을 계속 지연시켜야 되는, 됐어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또 방송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흥미를 계속해서 유발해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미국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23번 지문은 전체적으로 문법 잘 확인해 보시고요. 뭐 얘는 주제 관련된 문제보다는 순서 관련된 문제 혹은 삽입 관련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 지문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25번 우리 한 세트죠. 이문항 장문지문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확인. The conceptual development, 개념상의 발달이 of emotional intelligence, 감정적 지능의 이 개념적 발달이 required, 필요로 했다. relating, 뭐하는 걸, 관련시키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이미 벌써 발생하는 걸 요구한다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 뒤에는 일반적으로 ing 의미로 쓰입니다. 오케이? 자, it, 그것을 관련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 감정적 지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감정적 지능을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지능 연구에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research, 연구에 관련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감정에 대한 연구에 관련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이 감정적 지능에 대한 이 발달, 개념적인 발달이 관련시키는 걸 요구하는데, 자, 이러한 감정적 지능을 지능 연구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연구, 이 둘 다에 관련시키는 걸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감정 지능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능 연구, 감정 연구 이 둘 다와 관련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자, 뒷문장 볼까요? 자,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With the observation, 관찰을 가지고 시작했다. That, 근데 그 관찰이 뭐냐면 이라는 설명이겠지. 감정과 지능이 has often been seen, 자주 보여져왔다. 뭐로써? adversaries, 역경들, 즉 반대되는 것들, 즉 적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과 지능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보여져 왔다라는 관찰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observation을 꾸며주는데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seen이라고 하는 PP 표현까지 나와 있으니까 뒤에 완벽절이죠.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that을 그래서 which 의미로 바꿔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with emotions, 감정들이 viewed, 보여지면서. 자, 우리 이거 배웠던 거죠?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그리고 PP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with를 이용한 분사 구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감정들이 보여지면서 뭐로써 보여지면서 intrinsically 본능적으로 irrational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비이성적인 그리고 disruptive 방해적인 힘으로써 보여지면서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지능과 감정이 서로 어떤 것이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감정들은 뭐로써 보여지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비이성적인 것. 그리고 뭔가 방해적인 것. 뭐지? 방해되는 어떠한 힘으로써 보여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3번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자, 앞문장에 대한 예시. 즉, 감정이 지적인 어떠한 생각에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은 that,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보통 아이디어 뒤에 있는 that, 즉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동격의 접속사의 형태를 주로 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which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the mind, 여기서 mind는 생각, 정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mind는 intelligence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능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이 생각이 is hijacked, 납치되었다라는 생각이 by 뭐에 의해? intense, 강렬한 감정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생각이 납치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은 됐지? 그러면은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뭐 하는 거야?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지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비록 뭐이다 하더라도 사실이다 하더라도 자, 올드오라는 접속사 뒤에 지금 true라는 형용사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이긴 하지만 몇몇 상황들에게는 사실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생각이 그럼 아이디어가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 형태 써줘야 되겠죠? 자, emphasize 뭐 한다? 강조한다. 자, 뭐를 강조한다? 어떻게 감정들이 방해하는지 생각을 방해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간접 의문 표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어서 4번 문장 봅시다. 자, in many instances 많은 상황들에서 however 하지만 자, 여기는 4번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4번 문장 삽입 문장으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extreme emotional reaction 극단적인 감정적 반응들은 promote 촉진시킵니다. 지능을 촉진시킨다. by 뭐함으로써? interrupting 방해함으로써 끼어들므로써. 자, 뭐 어디에 끼어들므로써? ongoing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즉 지속적인 처리 과정에 끼어들므로써 그 지능을 촉진시킨대요. 자, and 그리고 directing 향하게 함으로써 자, 여기 있는 by ing와 여기 있는 and 뒤에는 ing가 서로 병렬이다. 그럼 마찬가지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면 되겠죠. 향하게 함으로써 주의 집중을 어딜 향하여? What may be important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을 향하여 주의 집중을 향하게 함으로써 오케이? 지능을 촉진시킵니다. 자, 오히려 이 감정적인 반응이 감정적인 게 지능을 촉진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이 생각을 방해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극단적인 감정적 반응이 오히려 뭐한다? 지능을 촉진시켜준다.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하는데 뭔가 갑자기 빡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럼 어때? 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을 향한 어떠한 주의 집중을 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지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they,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지? 극단적인 감정적 반응들이 prioritize, 뭐 한다? 우선순위화 한다. 뭐를? recognition, 인지를 우선순위화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인지는 뭐에 대한 패러프레이스다? 그렇지, intelligence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능을 우선순위화한다. 인지를 우선순위화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장. 자, 우리는 view, 본다, 감정들을 of all sort, 모든 유형들의 감정들을 뭐로써 봅니다?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써 봅니다.
to thought, 뭐에? 생각에 기여하는 것으로 써봅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는 disorganizing,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it, 그것을. 그럼 organize가 이제 조직하는 거니까 disorganize면 흐트러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거. 그럼 여기 있는 it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thought,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thought는 앞에 있는 cognition 혹은 intelligence와 paraphrase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에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봅니다. 그럼 감정은 뭐인 것이다? 생각에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our concept, 우리의 개념은 of emotional intelligence, 이 감정적 지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is primarily focused,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on the complex, 복잡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지적인 tapestry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tapestry라고 하면은 다채로운 형태를 얘기해요. 다채로운 형태. 자, 잠재적으로 지적인 다채로운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of emotional reasoning, 감정적 추론에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감정적 지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적인 다채로운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바로 감정적 추론에. 그럼 추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능을 사용한다는 거고, 감정적으로 추론해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7번 문장도 위치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어서 보죠. For most healthy individuals, 가장 건강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정합니다. 이렇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자, 어떻다라는 걸? 감정들이 전달한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자, 뭐를 전달해? 지식을. about 뭐에 대한? 한 사람의 관계들. 오케이? 한 사람의 관계들. with the world, 세상과의 한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들이 한 사람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오케이? 자, 지식을 전달해 준다. 자,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게 어떤 예시일까? 자, fear,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indicate, 나타낸다,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떻다라는 거? 그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상대적으로 강력하거나 혹은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threat,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 아,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통제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이어서 보죠. happiness, 행복은 전형적으로 나타낸다. 한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들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리고 anger, 분노는 자주 반영한다. a feeling of injustice, 부당함의 느낌을 반영한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뭐 한다? 아, 이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고, 자,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바로 뭐인 것이다? 아, 얘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9번, 10번 문장은 예시 문장이겠죠? 자, according to this view,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there are certain generalities, 특정한 일반성들이 있다. 우리 일반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한 보편성들이 있다. 그리고 규칙, 법칙들이 있다. 감정들의 법칙이 있다. 아, 그러면은 이 감정의 보편성, 이 감정의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반화된 이러한 앞에 있는 이러한 예시들, 아, 두려움을 보거나 행복함을 보거나 분노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법칙들과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보죠. 자, these general rules,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들, 그리고 laws, 법칙들이 can be employed, 이용될 수 있다.
자, 얘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는 거죠. in recognizing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추론하는 것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다. 감정들을 가지고 인식하고 추론하는 것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정의 법칙이 어떠한 그 감정을 가진 인식과 추론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도 일단 지능과 관련된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냐 하면 특정한 universals, 보편적인 것들이 of emotional expression, 감정적 표현에 특정한 보편적인 것들이 exist, 존재합니다.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한대요. 그렇죠?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보편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And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should be able to recognize,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m, 그것들을. 그럼 감정적 표현인데 보편적인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감정적 추론은 그러므로 extend, 팽창합니다. 연장됩니다. into 뭐로? 질문들로. about relationships, 관계들에 대한 질문들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extend는 대표적인 자동사 표현이죠. 연장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들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관계에 대한 질문. 자, 볼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꼼꼼하게 잘 들어주고 있네요. An insulted person, 한 모욕받는 사람이 might feel, 느낄지도 모른다. anger,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or, 혹은 if, 만약 그 사람이 was insecure, 불안하면 and, 그리고 non-assertive, 뭔가 단호하지 못하면 might feel, 느낄지도 모른다. shame, 부끄러움, humiliation, 모욕감, 혹은 repressed, 계속 반복돼서 억압되는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처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recognizing,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반응들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 동명사 주어. 이러한 반응들을 인식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는 단수동사 있어야 되겠죠. 필요로 합니다. 몇몇 형태의 지능을 필요로 한다. 즉, 지능이 있어야지 또한 감정을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감정이 지능을 촉발시켜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모인 것이다. 감정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이 기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리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머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에 관련된 얘기, 그렇지? 감정지능에 대한 발전은 자, 어떤 측면? 지능 연구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연구? 감정에 대한 연구. 이 둘 다 해서 그렇지 뭐하다? 예, 뭐 이렇게 연관시켜야 된다. 자, 그럼 지능 연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감정이 어떠한 지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편적 감정의 일종의 법칙,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대한 보편성,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러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능 연구. 아, 감정이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 연구. 아,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지 감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어떠한 그 영역이 바로 뭐다? 감정지능이라는 영역이다. 그래서 감정지능의 개념적 발견은 지능연구, 감정연구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관련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감정지능은 뭐와 관련이 있다? 지능이 감정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24번, 25번 지문 전체적으로 순서 삽입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 뭐 원래는 주제 제목 문제하고 어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하고
주제요지 제목 대입파악 문제는 빠지니까 어법 그리고 순서 그리고 내용 정리로서 빈칸 확인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우리 24번에서 25번 질문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